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운명을 좌우할 시간은 이제 하루가 남았습니다.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장관 대행인 크리스토퍼 밀러 장관은 FBI의 방위군 신분조사에 대해서 그리고 주 방위군의 현재 지휘체제에 대한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의 내용엔 1월 20일 대통령 취임에 관해서는 일체의 언급이 없었으며 오직 국가의 수도에 대한 대규모 안보 사건에 대한 출동이라고만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대규모 보안 이벤트에 대한 군사 지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방부는 워싱턴 DC에 있는 방위군을 FBI가 조사할 것이라고 밝히고 내부자 위협을 나타내는 정보는 없지만 수도를 확보하는 데 어떠한 실수도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러한 유형의 심사는 종종 중요한 보안에 대해 법 집행기관에서 실시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 경우 군사 참여의 범위는 독특하다고 말하면서 또한 워싱턴 DC 방위군들은 각 지역에서 방위군들이 워싱턴 DC에 도착할 때까지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보거나 들을 경우 명령 체계에 보고해야 한다는 추가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는 이 임무를 지원하는 FBI의 지원과 국가의 요청에 응답하고 이곳에 배치된 2만 5천 명 이상의 방위군 각각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짧게 끝을 맺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래클리프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지난 7일 의회에 보낸 세 쪽 분량의 서한에서 정치적 고려나 압력과는 무관하게 활용 가능한 모든 정보 출처에 근거할 때 중공은 2020년 미국 연방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고 에포크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존 래클리프 미 국가정보국장은 2020년 미 대선에 중국이 간섭했으며 정보기관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정치적 반대 입장 때문에 이를 축소 평가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래클리프 국장은 또 미 중앙정보국 CIA 지도부가 중국의 선거 개입 분석 결과를 철회하도록 정보 분석가들에게 압력을 넣었으며 일부 분석가들 스스로도 트럼프 행정부를 지지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중국의 선거 개입 보고를 주저했다고 전했습니다. 래클리프 국장의 서한과 줄라우프 감찰관의 보고서는 미 정치 전문 매체 워싱턴 이그제미너가 17일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7일 관련 보도를 낸 지 열흘 만입니다. 줄라우프 감찰관은 분석가들이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정보의 정치화를 일부 시인했습니다. 그는 분석가들은 러시아의 활동에 대해서는 명백한 선거 방해로 규정하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같은 평가를 내리는 데에 주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그 원인을 정보 공동체 지도부나 분석가들의 잘못 대신 최근 미국 사회의 극단적 분열 분위기에 돌렸습니다.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라 외부 압력에 맞서다가 조성된 현상으로 풀이했습니다. 또한 에포크 타임즈는 고객인 정부 기관에서 러시아의 선거 개입에 관한 보고서에 좋은 평가를 하지 않자 지도부가 제출을 꺼리게 됐고 분석가들은 자기 보고서가 전달되지 않는 상황에 불만을 품게 됐다고 줄라우프 감찰관은 설명하며 이를 위로부터의 정보 정치화라고 묘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서한과 보고서에는 중국의 선거 개입을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담지 않았습니다. 줄라우프 감찰관은 에포크 타임스의 인터뷰 요청을 국가정보국으로 재전송했고 국가정보국은 이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가정보국은 해당 문서 내용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래클리프 국장은 지난 3일 CBS와 인터뷰에서 중국은 오늘날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입수된 정보에 따르면 베이징인 중공 지도부는 미국과 지구의 나머지 지역을 경제적, 군사적 그리고 기술적으로 지배하려고 한다면서 중국의 여러 국책 프로젝트와 주요 기업은 중공의 활동을 위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를 받고도 미 의회는 지난 6일 조 바이든을 대통령 당선자로 인증했습니다. 그러나 2달간 트럼프 대통령은 위헌적인 선거법 개정, 불법적인 투표 가능성을 주장하며 7개 주에서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위터 대안으로 떠오른 SNS 앱 팔러의 최고 경영자가 살해 위협에 시달리다 가족과 함께 도피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회사 최고 경영자인 전 매츠 씨는 아마존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혐의 소송을 제기한 팔러 측 변호인은 최근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존 매츠 CEO가 살해 위협 등으로 집을 떠나 가족과 함께 숨어 지내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나 17일 팔러 웹사이트에는 안녕하세요. 이거 켜져 있나요? 라는 존 매츠 최고 경영자의 메시지가 떴습니다. 아마존이 팔러에 대한 웹 호스팅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한 지 약 일주일 만에 다시 연결이 된 것입니다. 앞서 지난 9일 아마존 웹 서비스는 웹 호스팅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방침을 팔러에 전달했었습니다. 애플과 구글도 각각 자사의 앱스토어에서 팔러를 제거했었습니다. 이유는 지난 6일 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주요 IT 기업들은 팔러와의 관계를 끊었으며 아마존도 팔러의 웹 서버를 중단하겠다고 밝히며 폭력 조장을 제한하는 대비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팔러는 11일 아마존을 상대로 일방적 계약 해지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마존의 일방적인 서비스 중단 조치는 사실상 업체의 생명줄을 끄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입니다. 팔러 측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아마존 측과의 문자 메시지를 인용, 아마존이 서비스 중단 명분으로 내세운 폭력 위협에 신경 쓰기보다는 이용자들이 팔러로 이동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트위터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중단하자 지지자들이 팔러로 대거 이동한 바 있으며 트위터 역시 아마존의 주요 고객입니다. 한편 존 매츠 CEO는 17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구글은 우리에게 이메일을 보낸 적이 없었고 그들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애플과 아마존은 자사의 앱 사용을 금지하기 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반응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아마존 측에선 당일까지도 심각한 상황임을 드러낼 조짐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팔러의 회사의 목적에 대해 존 매츠 최고 경영자는 우리는 사생활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특히 소셜미디어상에서 표현의 자유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목표는 개인이 즐기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비당파적인 공공광장을 제공하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들에게 더욱 알차고 사실에 의한 방송에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